노다지 썰전. 자, HD 한국조선해양의 2025년 3분기 실적이 발표됐는데요. 이걸 두고 앞으로 전망이 좋다, 아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한번 핵심을 파고들어 보죠. 저는 우선 HD 한국조선해양의 이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 여기에 좀 주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더, 차분한 시각에서요.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살펴봐야 할 그런 지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우선 3분기 실적 보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매출이 7조 5,800억 원.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넘게 뛴 거고요. 영업이익은 1조 500억 원으로 무려 165%나 급증했어요. 아시다시피 휴가나 태풍 같은 이런 계절적 요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성을 개선해서 직전 분기보다도 매출이 늘었다. 이건 정말 주목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특히 그 조선 부분의 영업이익률 OPM이라고 하죠. 이게 14%까지 올라왔는데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그동안 올랐던 선과 그리고 효율적인 생산 관리가 실제로 수익으로 딱 연결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네, 실적 자체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그 점은 동의하고요. 하지만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포조선 보상금 환입 같은 한 530억 원 정도 되죠. 이런 긍정적인 일회성 요인도 있었지만 또 반대로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 쪽에서 추가 비용이 한 250억 원 발생했고 삼호중공업 복구 비용도 한 85억 원 들었고요. 또 임단협이나 경력금 같은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들도 꽤 있었습니다. 특수선 이익 511억 원 중에서도 정산 이익 158억 원, 이것도 사실 계속될 이익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발표된 숫자만큼 체력이 완전히 좋아졌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일회성 요인이 양쪽에 다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건 그 HD 현대미포 같은 자회사들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라고 보거든요. 미포 같은 경우는 이익률 좋은 2024년 이후 수주 물량이 이제 본격적으로 생산에 투입되기 시작하면서요. 그 비중이 3분기에 51%로 확 늘었거든요. 정말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마린엔진 역시 판매 가격 상승하고 원가 절감 노력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고요. 게다가 미래 목걸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2029년부터는 매년 5,700만 톤 이상의 새로운 LNG 수요가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LNG 운반선이 100척 이상? 와, 대규모 발주가 터져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컨테이너선도 마찬가지고요.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려는 수요가 꾸준하고 이미 주요 대형 선사들하고 구체적인 신규 건조 논의가 오가고 있습니다. 미래 LNG 수요 증가 자체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그게 당장 올해나 내년에 어떤 발주로 바로 이어질 거냐, 이 부분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시장 상황은 상당히 차갑거든요. 올해 들어서 3분기까지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해서 45% 넘게 줄었어요. 이건 선주들이 투자를 망설이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죠.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도 보면 계속 좀 하락 추세고요.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LNG선 발주가 3분기에 고작 17척에 그쳤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는 74척이었는데 말이죠. 17척이요? 네, 이런 어떤 발주 절벽 상황에서 단순히 미래 수요만 바라보고 있기에는 글쎄요, 위험 부담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또 LPG선 시장 침체나 앞으로 나올 암모니아 연료 선박과의 경쟁, 이런 것도 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주춤한 건 맞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은 그런 와중에도 연간 목표의 84% 이상을 이미 채웠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그만큼 기술력과 영업력으로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도 수익상 좋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를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특수선 분야, 이쪽의 기대감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페루하고 잠수함 공동개발 양해각서, LOI라고 하죠, 이거. 체결했고 미 해군 군수지원함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고 필리핀 등 동남아 호위함 수출 논의까지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 미포조선 합병을 통해서 잠수함 건조 능력까지 키울 계획이니까 이 분야 성장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죠. 그리고 또 하나, 4개 자회사를 다 합쳐서 순연금이 8조 원이 넘는다는 거. 이건 정말 엄청난 재무적 안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선 수주 관련해서요. 물론 성공하면 정말 좋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 현지 법인 설립권도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좀 부족해 보이고 특히 원자력 잠수함 같은 경우는 한미 정부 간의 어떤 협의라는 더 큰 변수가 남아있죠. 해양 플랜트 쪽도 사실 좀 걱정입니다. 당장 내년 상반기까지 신규 수주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 2027년부터는 매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HD 현대 미포의 경우도 주력 선종인 중형 석유 제품 운반선 MR 탱커라고 하죠. 이쪽 발주가 급감하면서 수주가 좀 주춤하고 있고 컨테이너 피더선은 납기가 2028년 이후로 밀리면서 경쟁력이 좀 약화된 면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합병 신화 효과나는 것도 실제 실적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IMO 그 국제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한 것도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요. HD 한국조선해양은 분명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기술력과 생산성 개선을 바탕으로 기대 이상의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LNG선, 컨테이너선, 또 특수선 같은 이런 미래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유효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 8조 원이 넘는 순현금, 이것은 어떤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정말 든든한 방패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 효율화를 통해서 실제 배 인도 시점, 그러니까 선표를 앞당기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네, 3분기 실적 자체는 분명 박수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일회성 요인들을 좀 같이 고려해야 하고요. 또한 전 세계적인 발주 감소 추세라든지 해양 플랜트 수주 공백 가능성, 그리고 일부 주력 선족의 수요 둔화 같은 이런 위험 요인들도 명확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업 내부 요인뿐만 아니라 거시경제나 글로벌 교역 환경 같은 외부 변수 변화를 계속 좀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의 실적과 미래를 두고 여러 시각에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밝은 전망과 함께 또 잠재된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HD 한국조선해양의 현주소를 좀 더 다각도로 파악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주제에 대해서 더 깊이 살펴볼 지점들이 여전히 많습니다.